자, 오늘은 정말 평범한 분이에요. 평범한 거는 시작이 평범한 거예요. 시작이 원래 직장인으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다녔는데 지금 창업을 통해서 매월 2천만 원의 순수익을 거두고 계신 소로스 버핏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년 안에 부자 되기 챌린지를 2년 전에 시작했고요. 지금은 월급 180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송 사무장님 용안도 뵙고 그래서 너무 지금 설레서 떨립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창업해서 성공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낙찰받은 두 번째 사업이긴 한데요. 낙찰받은 곳은 공매 임대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가 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게 아니라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낙찰받은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3년간 사용료를 내고 보증금 없이 좀 적은 돈으로. 네. 지역 공매라고 하면 지역 거주 요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무조건 최고가 입찰이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네, 최고가 입찰. 그래요? 3년 후에도 지켜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한 번 연장 가능해요? 네네. 우리가 부동산을 낙찰받는 거, 그러니까 소유권을 낙찰받는 거 이제 그런 것만 알고 있는데 공매에서는 경매는 없어요. 예. 공매에서는 우리 지자체에 이런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해요. 매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체육시설도 있고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냥 놀려두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임차인을 모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나와 있는 금액 자체가 시세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여기는 권리금이 있었나요? 권리금이 없고 근데 또 단점이 나올 때도 권리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내가 아무리 꾸며놔도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나갈 때 또 그냥 퇴거하는 조건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상가를 지금 공매 임대로 낙찰 받아서 그럼 지금 뭘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낙찰받은 상가에서? 네네. 이쪽이 어떤 관광지인 거죠? 유원지인데요. 유원지. 네, 유원지고 여기 라벤더 숲이 있어서 매년 6월에서 9월에 라벤더 축제를 라벤더숲. 네, 축제를 하고 뭐 액티비티 같은 놀이기구가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관광을 하는 관광지입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지금은 이렇게 유원지가 이제 꾸며지고 조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황폐했거든요. 저기가요? 네네. 그래서 어디에서 얼마나 이 인원이 올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할 때 조금 힘들었는데, 네네. 근데 일단 뷰가 너무 좋고, 뷰가 좋다. 네네네. 처음에는 이게 채굴장이었거든요. 네. 40년 동안 그 시멘트 원료를 석회석을 채굴하는 채굴장이었는데, 그게 끝나고 지자체에서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조경을 하고 호수 뷰를 만들어가지고 또 건물도 전망 카페, 원래는 세석장 그 건물에 그냥 약간 덧대가지고 네. 전망 카페만 새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가 좀 외진 곳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곳을 찾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 왜 설악산 중턱에 보면 매점이 있어요. 네, 네, 설악산 주택 가는. 매점. 네. 근데 거기는 선택을 할 여지가 없잖아요. 독점이죠, 거기 네, 가면. 목이 말라도 네네. 비싸도 네네. 거기서만 사 먹을 수 있는. 네네. 이게 이런 곳이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네, 여기가 유일하게 입점된 카페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또 메리트 있게 입찰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이런 표본 모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이런 거 나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거를 모델을 갖고 있으면 바라볼 때도 그런 포인트를 또 보게 되거든요. 여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40평 정도 됩니다. 40평이요? 네. 오, 그래도 카페 치고는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테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테라스 네. 포함 40평인가요? 네, 그래서 이 테이블 공간은 한 5개 정도로 되게 협소합니다. 테이블 쓸 수 있는 그 전용 공간은 몇 평인가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30평 정도 되지 않을까. 테라스가 10평이에요? 네, 엄청 커요, 테라스가. 저 밖에. 그래도 저게 있어서 저게 뷰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저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마시면서 있는 커피숍이라는 개념보다 일단 사진을 찍고 테이크아웃식으로 나가는. 사진 찍고 그냥 네네네. 밖에 나가서 드시는 거네요. 네, 거의 그런 좀 협소하니까. 네네. 네네네. 그 시그니처 상품이 뭐죠? 시멘트 아이스크림. 시멘트 아이스크림. 이 유원지의 그 약간 역사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그게 예, 너무 좋았어. 네, 시그니처로 이렇게. 저거를
먹고 싶다. 왜 안 싸우셨어요? 근데 녹을까봐?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걸 아이스박스에 담아갈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약간 쫀쫀한 젤라또 아, 식감도 있고 네. 흑임자와 우유. 흑임자랑 우유 넣어서. 좀 건강한 두유 맛이. 아, 건강한 두유만. 컵도 보면 쌍용 시멘트? 네, 시멘트 포대. 네. 아, 그쵸. 쌍용 시멘트가 지금도 있지 않나요? 네, 여기서 채굴한 업체고 지금 건너편 산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분들도 여기 와서 저거 드셔보셨나요? 네, 많이 좋아하세요. 홍보도 많이 되니까. 아, 홍보 되니까. 네, 네,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 쌍용 시멘트에서 네. 회장님도 오시고. 시멘트 좀 몇 포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냥 예. 그 옆에다가 아이스크림 옆에다 시멘트 몇 포대를 딱 쌓아놓으면 더 좋겠다. 그냥 저 위에 꽂아둔 건 뭐예요? 마시멜로고요. 약간 마시멜로? 석탄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약간 토치로 석탄. 구워가지고 네네. 개발한 제품.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떠먹는 숟가락도 삽이에요, 삽.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와,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좀 뭔가 특별한 걸 만들고 싶어서 유일무이하게 그 생각을 좀 많이 깊이 했고 정말 마케팅 책을 좀 많이 읽고 그 스토리텔링에 있는 상품이 고유성을 가진다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어가지고 많이 생각했고 마케팅 책도 읽으셨어요? 많이 읽는 건 아닌데 그냥 읽은 중에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문구가 네, 기억에 남아서 올해 상을 받으셨다고요? 어떤 상 받으셨나요? 올해 브랜드 대상을 올해 브랜드 대상? 네, 디저트 부문. 오, 그래요? 네네. 그게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건데요. 중앙일보. 네. 오. 이게 그 SNS로 하루에 피드가 막 몇백 개씩 올라오니까 네네네. 이 기자님들이 이거를 보시고 네네. 네. 또 그게 또 기사로 나오고 기사 나왔어요? 네. 저도 중앙일보 기사 한 명 네. 나왔는데. 네, 저도. 중앙일보에서 우리 행크를 잘 모니터링하고 계신가? 그래서 이 메인 그 기사의 메인 사진에 이 상품이 실리고 그래요? 또 PD님들도 이걸 보시고 주말 예능 메이저 시간대에도 또 와서 먹고 막 송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네, SNS 이렇게 한번 빵 뜨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막 이렇게 되면서 또 디저트 올해 우수 브랜드 대상까지 이렇게. 오히려 카페 이것 때문에 거의 관광지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와서 그걸 타는, 원래는 그걸 타면서 카페를 들리는 거였는데 아마 지자체에서도 소르스퍼피님께 계속 좀 뭔가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없는데 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심의 자본이 다 들어가는 게 저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원 도민이 시작해서 그 지역의 또 특색 있는 시그니처 메뉴까지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멘트를 했으니까 저는 뭘로 하지? 저는 화강암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하루에 손님은 몇 분이나 오시나요? 주말 유입 관광객이 1일 한 2,500명. 와, 하루에 2,500명이요? 네. 저 좁은 공간에 40평에 2,500명이 다녀가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스크림이 이게 먹는 속도가 빨라서 네네. 네, 시그니처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네요. 그죠? 커피는 앉아서 계속 기다려야 네, 되니까 시그니처를 오히려 커피를 안 하고 아이스크림으로 하시길 잘했구나. 저건 또 들고 가서 먹을 수도 네, 있으니까. 밖에서 많이 드세요. 밖에서. 네, 15분 정도에 막 400개에서 500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15분에 400개요? 네, 그러니까 이 회전율이 빠르고 네네. 인건비가 적게 드는 아이템이 아이스크림이라서. 창업비용은 얼마 들었을까요? 카페에서도 제가 글을 썼는데 기물이랑 다 쇼케이스를 해서 2,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와, 2,500만 원? 네.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천장 에어컨이나 뭐 테이블, 의자, 그 다음에 뭐 바닥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다 이미 완료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나올 때는 권리금이 없지만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렇죠. 제가 제조할 수 있는 제조 기물만 준비해서 들어가면 투자금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 네네. 제가 소개를 월 180만 원 직장인에서 월 순수익 2천만 원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맞나요? 네, 저번 달 기준으로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한 50% 정도. 저번 때는 더 올랐네요, 그냥. 네, 제가 이거 인트로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대략 그러니까 매출 5천만 원인데 이런 거 비용 빼고 이 정도다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임대료가 한 5%에서 7% 정도 되고요. 매출의 5%에서 7%?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5% 정도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쓰고 운영 시간이 7시간밖에 되지 않고 7시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 그다음에 나머지 재료비, 그다음에 소모품비.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 매출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 되면서 마진율 한 50% 정도.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엄청난데요. 왜냐하면 다른 카페보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아. 그게 운영 시간이 짧고 인건비가 적고 그다음에 맞아요. 뭐 카페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이브가 되니까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는 없고요. 관리비 없어요? 네, 낙찰가에 다 포함돼 있고 오. 뭐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 뭐 이런 수리까지 문 고장, 엘리베이터 고장까지 다 말씀드리면 와, 해주세요. 이게 지자체 건물이니까 청소도 해주고 건물 관리, 수리까지도 다 그냥 해주니까 그런 부분 또 장점이 있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월급 180만 원을 받으셨어요? 네, 어떤 일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제빵 관련 일도 했고요. 아, 제가 제빵에서 네, 네. 어떤 일 하셨죠?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고 아, 빵, 케이크 만드는. 네, 그래서 한 15년 정도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디저트 연구도 하고 카페 관련 직종을 오래 했습니다. 아, 카페 관련 직종에서 네네. 그렇게 직장인의 삶으로만 살다가 어떻게 창업까지 생각하게 됐는지 그 강을 건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강이 상당히 넓고 깊어요. 2년 전에 매출 급감으로 직장에서 잘리고 친구들도 보면 다 뭐 공무원 그리고 거기가 해군 부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사관 진짜 여기서 잘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우연한 기회에 보건소에서 무슨 심리 조사를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강원도가 노인 비율이 좀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나 네. 병이 들면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 자기 목숨을 그냥 자기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네네. 그래서 이게 10년, 15년 후면 남편이 은퇴하면 이게 월급 가지고 생활할 수 없는데 진짜 그 상황이 저랑 너무 비슷하게 질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그게 딱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근데 부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그래서 진짜 무작정 유튜브에 부자 되는 법을 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그 알고리즘이 송 사무장님이 딱 뜬 거예요. 아. 그래서 행복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아, 네,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네. 사업이 이게 두 번째였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 사업은 어떤 거 하셨나요? 그 사업 투자반을 듣고 운영한 지 3년 정도 된 독서실이었는데요. 아, 기존 독서실을 네. 인수하신 거예요? 네, 프리미엄 독서실을 음. 한 권리금 1,500만 원 정도 주고 인수를 해서 회원이 한 60명 정도 있었고 네. 네, 관리도 깨끗하게 잘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퍼진 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좀 네네네. 그 집합금지 대상 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거의 60명 회원이 거의 하루아침에 12명 그래서 맞아요. 그때 뭐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 잠도 못 잘 정도로 아. 네네 그래서 아침에 그 독서실 문 열기 전에 네. 그 근처 빵집에서 이제 설거지 알바하고 아. 문 열고 또 월세 도 내고 막 이런 힘든 시기에 이 물건을 만났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를 아예 다 폐업하기 전에 만나셨던 네, 거예요? 제일 힘들 때 임장을 갔는데 이 물건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도 여유가 그렇게 많지 네, 않았을 없었어요. 때네요.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독서실은 어쨌든 이거 두 개 할 수 없으니까 독서실은 그러면 폐업을 했던 건가요? 넘겼던 건가요? 아니요. 그 넘길 수도 없고 일단은 이거를 입찰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이 에너지를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독서실이 많이 안 됐었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소상공인 무담보로 무이자 대출을 아, 무담보로. 네. 금리도 좀 저렴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0.4%. 0.4%면 그냥 갖다 쓰세요인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본금으로 카페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오히려 독서실에서 위기가 됐던 거를 그걸 가지고 점수를 되게 높게 받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 네. 완전 전화위복이 됐었네요. 네, 그래서 독서실을 한 게 진짜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한. 예, 그러니까 어쨌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참 잘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또 이게 안 좋아졌다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또 임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을 들어보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선 것도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로스 부피님이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82년생 40살입니다. 아, 40이요? 네, 40. 전 30대로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처음에 네. 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한번 이 여자가 지금 독서실로 말아먹고 지금 또 더 크게 말아먹으려고 지금 빚까지 받아서 지금 네, 맞아요. 남편 바로 빙의가 됐나요 제가? 네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많이 그 부모님도 많이 엄마도 많이 반대하시고 네. 저는 이미 이거를 임장 가서 이 뷰를 봤기 때문에 아, 네. 네. 여기에 사람이 유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진짜 설득은 안 되지만 네. 그냥 지켜봐달라고 아. 싸웠죠 그냥. 싸웠건 전투 모드로 아니야 나 네. 말리지 마 나 네, 무조건 맞아요. 할 거야. 네. 네. 저도 처음에 경매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한숨을 엄청 쉬시고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다음 날에 제발 경매만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경매 말고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경매로 막 낙찰받고 오니까 거기 그 사람은 왜 낙찰받으면 나가야지 안 나가냐고 나중에는 같이 동화돼가지고 이게 몰랐을 때는 어렵고 되게 안 좋다고 느껴지지만 부자를 만나지 못하고 정말 그쪽 현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부정적인 거를 봐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못 봐서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우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엄마도 이제는 어디 가면 저 자랑 많이 해주고 자랑하시고, 네. 남편도 이제 매달 또 금융 치료로 또 용돈을 금융치료요. 그렇죠. 용돈을 그렇죠. 네. 배우자분, 와이프분께서 이렇게 또 돈을 잘 버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그게 또 회사 고생- 퇴사하겠다고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요. 이거. 아니요. 해야 돼요. 퇴직할 때까지 기다리고 저희가 이제 플랜을 50에 이제 엑시트 해가지고 우리 해외여행 다니자. 50대부터 네. 계속 어쨌든 뭐 시멘트 아이스크림 계속 나올 거니까 좋습니다. 이게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딱 1년 됐어요. 딱 1년 됐어요. 네. 딱 1년 되고 나서 그래도 이제는 내가 조금 성공은 했구나라고 느껴지세요? 네, 그 아침에 그 입금 문자 입금 문자. 울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숫자를 다시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럴 때 또 오. 다음 달에 카드 값이나 뭐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네. 네네 그런 거가 너무 지금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는 알람으로 일어나고 돈이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입금 문자도 막 계속 오거든. 이게 징징징징 네, 맞아요. 계속 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깨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네요. 예. 직장인의 삶도 좋지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래서 부동산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창업도 할 수 있으려면 딱 처음에 첫 시작 아까 유튜브로 보셨지만 네. 이렇게 어떻게 좀 하면은 나를 좀 단단하게 하고 사실 확신을 차서 어떠한 결단하고 움직이신 거잖아요. 이게 나고 자란 곳에서 본 게 전부고 네, 부자를 본 적도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돌연변이처럼 하려니까 이 뭐라 그래야지 현실은 이 나와 공감이나 소통이 될 만한 소스가 없어서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경매라는 게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행복재테크라는 카페에서 이 긍정 집단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속에서 온라인에서 소통하고 또 행복 스터디 네. 꾸준히 하면서 좋은 책 멘탈 잡고 이러면서 조금 긍정 집단에서 1년 반 동안 조금 발을 안 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걸 발을 빼면 이 현실은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네. 안정적이고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하고 위험한 거는 좀 피하는 그런 거라서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카페 활동하면서 온라인 로드맵을 따라 계속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제가 카페 글을 올릴 때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쪽지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도대체 그래요? 무슨 수업을 들으면 그렇게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엑시트라고 답했어요? 엑시트? 아니 근데 제가 그 행크 에듀에 있는 그 로드맵을 따라서 1년 반 동안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들었거든요. 온라인으로만 그쵸 네. 강원도에 계시니까. 네네네. 1년 반 동안 이제 쭉 이렇게 들어서 거기에 있는 그 요소들이 조금 이런 대박 물건을 만났을 때 조금 약간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거를 뭐 듣고 그렇게 받았어요. 이 말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네. 네. 그냥 경매 초급부터 낙찰 뭐
다 분양권 전부 다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의 그런 밑거름들 공매 강의도 좀 도움되지 네. 않았나요? 네, 그 팔걸쌤은 공매 네. 강의도 듣고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입찰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뭐 네, 현장 임장 조사나 이런 것도 다 공부가 그때 기반이 돼 있어가지고 네. 임장 공부하는 것도 배우셨고요. 그쵸. 초급반부터 뭐 현장 임장 가고 낙찰가 산정, 그 뭐 공매도 온비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요소가 있어가지고 네네. 네, 도움이 많이 됐어서 대답을 선뜻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네. 이제 보통의 분들은 네네. 만약에 카페 창이면 카페, 예? 만약 고시텔이면 고시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늘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성공 사례에 대해서 포인트를 알고 그거를 좀 응용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또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내 걸로 하나하나 좀 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는 뭐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기획자가 어떤 부분을 좀 기획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공매 부분, 마케팅 부분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3박자? 뭐 한 3박자, 4박자? 그런데 그게 딱 한 가지로 떨어지지 않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송 사무장님을 만난 거, 그 알고리즘으로 만난 거와 제가 15년 동안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1년 반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네, 네. 내가 유튜브나 이런 책 한 권을 보고 나서 금세 불타오르는 거는 금세지만 이 부자가 되겠다는 그 결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그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제가 뭐 3년 안에 부자 되기라는 그런 타이틀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단계에서 내 결심이 식지 않게끔 계속 하시면서 하나씩 강사님들 노하우 배우고 그걸 또 실천까지 해보고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좀 행크에서 좀 성공 모델분들 앞으로 소로스퍼피님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평범했던 주부분들 그냥 평범했던 직장인분들에서 정말 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또 자신 있잖아요, 그죠? 네, 한번 해보니까. 한번 해보니까 다른 성공을 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 내 자신을 정말 몰라요. 이것저것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만 했고 하나의 직장만 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으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믿고서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공에 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운이 좋았고 2년 만에 이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사실은 지금 조금 놀랍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놀랍고 1년 반 동안 저는 성과가 없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듣고. 근데 그게 조금 지칠 법도 한데 또 좋은 책을 읽고 또 같이 이 긍정 집단에서 같이 소통하고 이러면서 조금 계속 1년 반 동안 공부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성과가 안 나더라도 나중에 이런 물건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 조금 밑거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은 물건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 성공이 제가 봤을 때는 짧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마인드를 갖추고 계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다른 도전도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성공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또 더 좋은 성공해서 그 성공 사례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네. 행크TV 통해서 많이 홍보돼서 좀 더 많은 분들 방문했으면 좋겠고요. 네, 신기하니까 성공 사업장 가서 여러분들 구경하시고 아이스크림도 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면서 부럽기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 희망도 갖고 또 자신감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